이렇게 친 거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허수 부분은 주황색으로 친 여기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은 쌤이 한번 정리를 하면 3x 마이너스 x 더하기 y, i가 되고, 자, 우리 4i의 요거 켤레는 그쵸, 마이너스 4i가 되죠.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가 있고, 따라서 x는 1이고요. 자, 그러면은 y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y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처럼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판별식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2차 식을 한번 좀 보면 어때요? 여기가 짝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을 D를 써도 되지만 우리 4분의 D를 써도 괜찮죠. 자, 4분의 D를 쓰게 되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반띵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면 되므로 바로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K, 즉 1 빼기 K에 해당하는 이 부호를 살펴봐 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자, 서다 두실이라고 쓰고,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4분의 D가 양수를 만족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K는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4분의 D, 즉 1-K가 0을 만족하면 되므로 K는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4분의 D, 즉 1-K가 0보다 작으면 되므로 K는 1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요. 자, 여기서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런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을 합친 형태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바로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4분의 D에 해당하는 1-K가 0보다 커야 하므로 따라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두근이 알파 베타면?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는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그렇죠. 통분을 해주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즉, 분모를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한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3분의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두 가지의 식을 잘 조작을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뺀 값과 같으므로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5, 즉 9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10이므로 답은 19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이러한 등식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Z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 b는 그렇죠. 실수를 만족한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과 같이 배웠었죠. 자, 그러면 Z의 켤레 복소수는 A-B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대로 등식에 대입을 해 본다면, 자, I, A 플러스 BI 더하기 3, 1 빼기 A 더하기 BI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해당하는 식을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자, AI고요. 그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이렇게 또 분배법칙 써서 정리를 해 본다면 이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리를 할 때는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네. 3 떼기 3a 마이너스 b 더하기 그다음에 a 더하기 3b 하고 i가 얼마다? 0 이다. 즉 각각에 해당하는 여기, 여기가 각각 0을 만족을 해야 되므로,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바로 3a 더하기 b가 3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a 더하기 3b는 0이라는 이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는 마이너스 3b와 같으므로 한번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8b가 3이 되므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것이고,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바로 8분의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자, 따라서 z는 a 플러스 bi라고 했는데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준다면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처럼 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선생님이 좀 주의하라고 했었죠. 그쵸? 자, 우리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4는 절대 이각과 다르다. 라는 이유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루트 마이너스 2는 반드시 루트 2i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자, 이런 것처럼 한번 5번에 해당하는 식을 한번 i를 다 빼서 계산을 해볼 것인데요.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자, 루트 2i 곱하기 루트 4i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그리고 루트 5 i분의 루트 125 더하기 루트 4i 분의 루트 72 i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자, 지금 보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우리 125 같은 경우는 5의 세제곱이죠. 맞죠? 자, 그러면 잘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바로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그리고 더하기 3i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루트 5랑 루트 125 같은 경우는 루트 25니까 5 하고 i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루트 4분의 루트 72 같은 경우도 보면은 i가 소거가 되면서 이때는 루트를 합칠 수가 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루트 18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앞에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여기 3i가 되고요. 자, i분의 1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에다가 어 마이너스 i를 곱해 주게 된다면, 그쵸, 마이너스 5i가 될 것이고, 루트 18 같은 경우는 3 루트 2입니다. 자, 그래서 실수 부분을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2i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A는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Z가 이렇게 만족을 할 때 지금 Z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Z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 것인데요. 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자, 분자의 경우는 지금 보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우리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z의 4제곱을 한번 볼 것인데요. z의 4제곱은요. z의 제곱 곱하기 z의 제곱과 같고 이는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와 같기 때문에 i의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1입니다. Z의 6제곱도 한번 볼게요. Z의 6제곱은요. Z의 4제곱에 Z의 제곱을 곱한 결과랑 같은데 결국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i라서 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Z의 8제곱 한번 볼게요. Z의 8제곱은 Z의 6제곱에다가 Z제곱 곱한 거랑 같은데 바로 i 곱하기 마이너스 i 즉 마이너스 i의 제곱이므로 네, 1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Z의 10제곱은요. Z의 8제곱에 Z의 제곱 곱한 거와 똑같은데 1 곱하기 마이너스 i와 같아서 마이너스 i입니다. 자, 우리가 구한 결과를 다 이제 더하는 게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더하기 i 더하기 1 마이너스 i이고요. 계산을 해보면 앞에 있는 4개가 사라져서 정답은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i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네, 판별식을 떠올리면은 좋죠. 자, 판별식을 떠올린다면 바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어때요? 짝수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판별식을 쓸 거라면 그냥 d를 쓰는 것보다는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은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4분의 d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5이므로 바로 k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바로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A 플러스 C X제곱 이거 보면서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도 판별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 판별식의 값이 0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은요, 네, 짝수입니다. 즉, 여기서 판별식을 쓰더라도 그냥 d를 쓰는 것보다는 4분의 d가 바로 0이다 라는 식을 쓰면 좋겠죠. 자, 그래서 4분의 d를 한번 구해 본다면, 자,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더하기 c, a 마이너스 c는 0이다 라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랑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a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식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삼각형이긴 삼각형인데 바로 직각삼각형이죠.
자, 답을 쓸 때는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가 빗변인지를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제곱과 C제곱을 합친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A가 빗변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긴 변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답을 쓸 때는 빗변의 길이가 A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2차 방정식이면 바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0을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먼저 원래는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a랑 c 자체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하지 않고 답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자, 각각의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쌤이 문장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좀 끊고 앞에서부터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거 알파 베타로. 자, 얘는 우리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고 알파 베타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해당하는 식을 좀 보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5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한번 좀 보니깐요. 지금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네. 여기 해당하는 앞에서 구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알파 베타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근각계수 관계는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 그리고 하나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알파 프라임은 무엇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베타 프라임은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그 값은 바로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값이 바로 뭐랑 같더라? 그렇죠. 마이너스 b랑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도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고 이 값은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구한 바로 마이너스 a 곱하기 3, 즉 마이너스 3a인데요. 이 결과가 뭐랑 같아야 되죠? 그쵸. 앞에서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인 15랑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이지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은 a죠. 아, 이 사실을 통해서 a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를 통해서 b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b가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이고 b는 마이너스 8이다라는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네, 각각의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이 지금 성립을 한대요. 우선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Z에 의해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W를 우리가 보통 오메가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Z를 자, A 더하기 BI, 즉 A, B는 자, 실수인데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실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Z, 오메가가 바로 허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A, B가 실수이면서 B는 0이 아니다. 라고 우선은 앞에서 조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항상 실수인 것만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쌤이 우선은 앞에서 Z 더하기 이 오메가의 켤레복소수가 0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z인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랑 같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인 오메가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 주면 됩니까? 바로 이 허수 부분만 바꿔서 계산을 해 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i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식과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 한번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을 보면 오메가 더하기 z의 켤레복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거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자, z의 켤레복소수는 뭘까요? 그쵸? a 마이너스 bi인데 우리가 이 값을 더해 본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사라져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0은 그렇죠. 실수입니다.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바로 기억도 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z의 켤레복소수에서 오메가를 뺀 값인데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a-bi에서 우리 마이너스 a 더하기 bi를 뺀 거와 같고, 자, 전기를 해서 한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2a 마이너스 2b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실수인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 니은은 항상 실수일까요? 아니죠. 왜? 자, 우리가 앞에서 b는 0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해당하는 이 값 자체가 0이 아니므로 얘는 무조건 허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니은은 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자, z의 켤레복소수분의 오메가인데요. 자, a 마이너스 bi 분의 바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거를 켤레화를 시켜보도록 할 건데 들어가야 되는 값은 그쵸. 분모의 켤레인 a 더하기 bi를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자를 지금 보면 분자는 값이 어떻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그리고 a 더하기 bi를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여기서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결국은 0이 되지 않으므로 자 이럴 때는 소거가 가능해서 결과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마이너스 1은 실수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10번에 해당하는 답은 바로 기억과 디귿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친숙한 표현인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에서, 요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로 k에 대한 한등식을 만족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2차 방정식이 현재 지금 항상 중근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때 실수 m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죠.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별식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자, x제곱의 x의 개수가 어때요? 그죠? 짝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거면 d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 바로 4분의 d를 써도 되죠. 자, 그래서 4분의 d가 0인 값을 0을 만족을 할 때 한번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4분의 d는
m 더하기 k의 제곱에서 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n과 같고 이 값을 정리를 해 보면은요. 자, 앞에 있는 식은 m 제곱 2mk 더하기 k 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좀 보니까 k제곱과 k제곱이 소거가 돼서 결국은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m제곱 더하기 2mk 마이너스 4k 더하기 n이라는 값이 무엇이다? 바로 0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 쌤이 하나를 안 쓴 게 있는데, 자, 지금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분홍색에 해당하는 이 식을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k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면 어떻게 생겼죠? 맞죠? k로 묶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했을 때 바로 0, 각각을 0을 만족을 해 주면 됐었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은 k가 지금 있는 게 2m 마이너스 4 그리고 k로 묶고요. 그다음에 m 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이 0을 항상 k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0을 만족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2m-4도 0 그리고 m제곱 플러스 n도 0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m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n이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4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근에 해당하는 차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셈은 한번 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표현을 하고 자, 차가 3이 된다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의 값이 3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우선 3일 때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렇죠. k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베타는 2k 더하기 6이라고 우리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식을 가지고 한번 식을 한번 나타내 볼 것인데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값과 같고 그대로 대입을 해 주면 바로 네 k제곱 마이너스 4 2k 더하기 6 이고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4 인데 이 값이 얼마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 이기 때문에 9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3 인데 이 값이 0을 만족하는 그러한 k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요, 결국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그쵸. 3, 10이라고 마이너스를 11에다 붙이면 k 더하기 3, k 마이너스 11은 0이므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또는 k는 11이라고 우리는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 근을 알파, 베타라고도 놓을 수 있지만, 차가 3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문자로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죠. 네. 자, 하나의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른 근을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차가 3만 만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파 더하기 3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차피 두 경우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여기서 알파 더하기 3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와 하나는 알파 더하기 3인데 자,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시킨다면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이 얼마다? 바로 여기서는 K를 만족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알파에 알파 더하기 3을 계산을 하면 2K 더하기 6 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K는 지금 보면은 정리를 했을 때 2 알파 더하기 3 이죠. 그쵸? 그러면은 K에다가 2 알파 더하기 3을 대입을 시켜 버린다면 이 식은 바로 알파 제곱, 자 왼쪽은 이렇게 될 것이고 오른쪽을 계산을 해 보면요. 2에 2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6 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즉 알파에 대해서 어때요? 그쵸.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3은 0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 또는 알파는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K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K가 뭐였냐면요. K는 바로 2 알파 더하기 3 이었습니다. 즉 각각에다가 여기서 2배 하고 3을 다 더해 주게 된다면요. 바로 K가 어떻게 되는 거죠? K는 바로 마이너스 3, 그리고 K는 어떻게 되죠? 바로 11이 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답은 어떻게 된다? 답은 8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을 보면요. 두 복소수가 나와 있는데 Z 값이 주어져 있고 두 복소수의 곱이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네, 다음 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Z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 더하기 2i 분의 5라고 하는 이 식을 한번 분모의 켤레로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1 더하기 여기서는 1 마이너스 2i. 요 1 마이너스 2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 주면은요.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를 계산을 해 보면 바로 5에 1 마이너스 2i. 자, 5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요. 결과는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걸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두 복소수의 곱을 한번 요거를 표현을 해볼 것인데, Z를 간단하게 쓸 때 1 마이너스 2i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복소수 오메가는요. 바로 Z분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 마이너스 2i 분의 5. 즉, 자 여기도 한번 켤레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면은요. 분모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5가 되고요. 분자는 5, 1 더하기 2i를 만족하고 5가 약분이 되면서 1 더하기 2i라는 값이 나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Z를 계산을 해 보니까 1 마이너스 2i였고요. 지금 오메가를 계산해 보다 보니까 1 더하기 2i가 됐습니다.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그쵸. 바로 보니까 관계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즉,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은요, Z의 켤레인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세 번째가 Z의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 요것은 계산을 할 때 한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Z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Z제곱 더하기 Z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Z에서 오메가를 빼면은요, 계산해 보니까 앞에가 바로 마이너스 4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해 보면은요. 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인데 요거 선생님이 조금 바꿔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Z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에서 Z 오메가 뺀 거와 똑같죠. 그러면 둘의 값을 더해 보면은 2.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두 값을 곱한 것은 보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바로 4i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여기서 중근을 가릴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는 문제이고 A, B의 조건은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문장을 쌤이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앞에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판별식을 쓰려다 보니까 앞에 있는 x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2의 배수죠. 그러면 d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짝수를 쓰는 게 조금 더 간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4분의 d를 한번 좀 이용을 해볼 것인데요. 자, 4분의 d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의 2의 제곱에 4b 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2를 뺐을 때 바로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이 결과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A, B가 실수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b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의 근을 판별을 하라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근을 판별을 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판별식을 적용을 우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식도 지금 자세히 보다 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네, 짝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분의 d를 이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4분의 d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a의 제곱에서 2, 2, 2 더하기 1이 결국은 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될 것인데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따져준다면 그는 쉽게 판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여기 1번에서 구한 거랑 2번에서 구한 형태를 보면 조금 비슷한 식이 보이는 게 좀 보일까요? 네. 자, 앞에 있는 이 식을 쌤이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저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쌤은 a제곱의 형태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럼 나타내 보면, 자, 4a제곱은 4b제곱 4b 더하기 2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를 약분을 하면 2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쵸? 바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요? 그쵸? 자, 그럼 정리를 해 보면은요. b제곱과 b가 없어지죠. 지금 이 식은 이렇게 만족을 하고 여기 각각이 소거가 돼서 남는 값은 그렇죠. 2분의 1인데 우리는 결국 이러한 판별식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항상 양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분수식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첫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그쵸?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2이고 그리고 알파, 베타가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다음 분수식에서 우리가 분모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분모가 유사하지만 문자만 다르죠. 그쵸?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통분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분모를 좀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면, 자, 문제에서 사실은 네, 조건이 주어져 있죠. 힌트가. 어떤 힌트가? 바로 이 알파 베타가 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에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의 x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0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모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다가 한번 쓰겠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 분의 1 이라고 하는 이 식은, 자, 지금 보면 이 3이 얼마죠? 여기 값을 대입을 여기 이항을 시킨 값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는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결과를 만족을 해서요. 정리를 해 보면 바로 네, 알파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식도 보면은, 자, 3이라는 값은요, 바로 이러한 베타 제곱 더하기 2 베타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똑같이 한번 써 볼게요. 똑같이 한번 쓰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분의 1 이므로 정리했을 때는 베타 분의 1 입니다. 즉 우리는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로 이렇게 간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통분을 진행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로 분모를 맞춘 다음에 분자에 각각 알파 베타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 1번에서 근각의 수의 관계에서 각각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